인니는 손절하는 걸로 신에 없는 것들과는 상종을 말아야 함. 인니가 라팔 전투기 구입 금액을 철회하던 말던 인니는 그냥 버리는 게 답입니다. 일본, 중국 역시도 위반을 했으니 일단 계약 해지를 하는 게 맞다. 이후 원한다면 핵심 기술 이전 없이 전투기만 매매하는 계약을 새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인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마침내 기다리던 첫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마지막 엔진 가동 시험이 성공했습니다. 이는 엔진을 점화해 추진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엔진 자체 동력으로 전투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지상시험 마지막 단계인데요. 연구진들은 시험에 앞서 연료와 유압장치에 문제가 없는지 기체를 직접 뜯어 이상이 없음을 최종으로 확인했고, 각종 경고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이 끝나자마자 날개 뒤편에서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보조동력장치 점화에 이어 2개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날개 조작과 제동장치 등 40분간 이어진 70가지 기능 테스트가 모두 끝나자 갑자기 거대한 경납고 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누리호 발사에 이어 역사적인 이 모습에 가슴이 웅장해질 찰나 전 세계 준전문가들은 실제 가동에 들어간 KF-21의 모습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발견하며 놀라움을 내비쳤습니다.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 하기엔 너무 거대한 점화장치와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날개. 이는 초기 KF-21에서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었는데요. 끝까지 분담금을 안 내고 버티던 인도네시아마저 순한양으로 만들어버린 KF-21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고 구조적으로 어떠한 변화들이 생겼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 전투기 엔진 시험 마지막 단계는 압도적 그 자체였습니다. 3단계 최대 출력 시험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엔진에서 전해지는 강력한 진동과 함께 엄청난 소음에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는데요. 잠시 후 왼쪽 엔진 노즐 끝이 오므라드는가 싶더니 붉은빛 화염 한 줄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는 배기가스에 연료를 추가로 분사해 전투기가 최대 출력을 내는 이른바 맥스 애프터버너로 개발에 착수한 지 11년 만에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엔진 가동 시험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역 주민들은 KF-21에서 나오는 소음이 지나치게 크다며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대한민국 공군 전력 현대화를 위해 추진하는 KF-21 사업과 관련 7월 초부터 시험 비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나 이로 인한 소음 피해 등 지역민이 감당해야 할 고통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KAI 관계자에 따르면 시험 비행에 따른 직간접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피해 보상 등 대책 마련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군과 KAI에 따르면 KF-21의 시범 비행은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에서 실시 예정이고 총 기간은 2026년 6월까지 4년간이며 이때 사용되는 총 6대의 기체가 하루 동안 이후 3회 출격하여 약 2,200여 회 시험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KF-21의 소음 수준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본격적인 엔진 가동에 들어가자마자 우려는 결국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KAI가 만들어 공군이 운용 중인 고등훈련기 T-50은 단발 항공기임에도 비행 시 7,583WCPN의 소음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인근 사천읍과 축동면 일대 주민들은 말 못할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쌍발 엔진을 장착한 KF-21의 소음 문제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란 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실제로 KF-21의 소음은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KF-21의 최대 속도는 음속의 1.8배, 최장 거리 2,9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무지막지한 성능을 갖추고 있었고 필연적으로 고성능 쌍발 엔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예상보다 큰 소음에 귀마개를 따로 착용할 정도였으며 일부는 소음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표정을 찡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KF-21의 엔진을 설계한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01기업은 KF-21과 같은 전투기 외에도
대한민국 방위를 책임지는 헬기와 함정 등이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 엔진 전문 기업입니다. F-15K 전투기, T-59 등 훈련기 등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육군이 운용하는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해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제너럴 일렉트릭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KF-21의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했으며 주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 이번에도 2만 1000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쌍발 엔진을 독자적으로 설계했는데요. 당시 KF-21의 엔진 조립 과정은 극히 일부 공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군수 항공 엔진의 특성상 종류가 다양하며 규격과 기준이 제각각 다르기에 자동화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전문가들은 유독 KF-21의 소음이 커진 이유에 대해 한 가지 흥미로운 설명을 내놓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쌍발 엔진을 탑재한 전투기에 소음이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하나 주변 일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할 정도라면 무언가 더 높은 성능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진행됐다는 것인데요. KF-21은 당초 2026년까지 총 6대의 시제기에 대한 블록 계획을 추진, 2200여 회의 다양하고 극한의 한계까지 돌아가는 고난도 시험 비행까지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2년간 무장 시험 단계로 공대지 타격 능력과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 등 개선된 결과를 2024년부터 양산하는 블록 1기종에 반영할 예정인데요. 블록 1 자체는 공대공 임무와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를 수행 등 전투기로서 본연의 성능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블록 2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성능 개량 작업이 더 추가됐습니다. KGI에 따르면 블록 2부터 KF-21은 SA 레이더 양식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로 공대함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며 운용할 수 있는 무장이 대거 추가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블록 2에는 내부 무장창을 적용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의 본격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며 공군 측은 블록 2와 3단계를 거친 후에서야 진정한 KF-21의 최종 형태가 나올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실현되려면 지금보다 기체의 내구력과 날개의 크기, 그리고 더 강력한 엔진이 반드시 탑재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KF-21은 블록 2를 거쳐 3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관포는 F-15와 F-22에 장착된 M61A2 20mm 벌컨포가 탑재될 예정이고 최대 무장량은 약 7.7톤에 달할 것이며 AIM-9X와 AIM-120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하도록 변경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수수를 고려하여 미국제 무장 외에도 KPD-350 파우러스와 MBDA 미티어 등 유럽 무장은 물론 공대지 미사일과 공대함 유도탄 등 국산 무장도 인치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하드포인트를 주의하던 6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날 것이고 동체 하단에도 반메린 무장이 추가되어 미티어와 같은 미사일 4발이 탑재될 수 있습니다. 즉 KF-21의 엔진은 블록 3까지의 과정을 고려해 초기 성능보다 훨씬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지나칠 정도로 거대한 소음의 정체였던 것이죠. 한편 이런 KF-21의 성능 향상이 실체화되자 지난 5년간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인도네시아에선 그야말로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KI의 완제기 수출 계약이 올해 4조 원을 넘기고 2024년엔 1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매출을 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는데요.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뒤늦게 프랑스와의 라팔 전투기 구매 계약 철회 의사를 내비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6천억의 분담금을 즉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타사의 전투기 구매 계약설이 불거질 때마다 KF-21 개발 완료는 2026년 이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들 전투기 구매와 비교 대상이 아닌 별개 사안이라 변명하던 상황과 극명히 대비됐는데요. 분명한 건 점차 베일이 벗겨질수록 KF-21의 주가는 치솟고 있다는 것이고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시 언제든 인도네시아를 프로젝트에서 배제할 의사가 있다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볼 때 완성된 KF-21이 공개될 때쯤이면 과연 언니가 고작 20% 정도의 분담금으로 자신들이 예상하던
유리한 계약 흐름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점차 좋아지는 기술력의 카이 관계자분들과 엔지니어분들에게 무한의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니는 완전 배제가 안 되나? 거의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데 인니가 없어도 KF-21 구매할 국가는 많다고 들었는데 굳이 인니를 끌어들여야 하나? 인니 완전히 빼버렸으면 하는데 안 그러면 기술 이전 단 하나라도 해주면 안 됨. 짜증나는 일 다신 없도록. 그동안 엄청나게 속 썩이고 뒤늦게 손잡겠다는 인도네시아 그냥 차버리기 바란다. 어떻게 그런 쪼잔한 나라를 국방을 함께할 동맹으로 삼겠나? 인도시아로부터 공동개발 분담금을 더 이상 받지 마시고 한화그룹이 분담금을 지불토록 하여 한화그룹이 KF-21의 개발 분담금을 낸 공동개발 파트너 기업으로 지정하여 주시면 국내에 극비 기술이 분담금을 내지 않는 인도네시아에 넘어가지 않고 국가적인 핵심 방산 기술을 보호하며 KF-21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글로벌 1위의 전투기 최대 수출 국가로 만드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서울이야 비행기 소음이 한강이 나므로 김포공항 관련이 대부분이라 잘 못 느끼고 있지만 비행장 주변 분들은 정말 고통이 되겠네요. 옛날에 뻥뻥 음속 돌파하던 소리를 생각하면 비행기 운영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국익도 챙기고 국민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머리 아프네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